네, 증명책임, 증명책임,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변호사나 아니면 소송 과정에서는 되게 민감하고 되게 커다란 이슈 문제예요.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사실은 이론적인 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와요. 107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107조. 근데 증명책임 묻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어느 정도,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증명책임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해요. 소송 과정. 근데 정확하게는 민사소송이에요. 여러분이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서 형사 문제가 아닌 어떤 소송 문제는 민사소송의 문제고요.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주요한 사실에 대해 온고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온고고요. 그 상대한 피고인데 온 피고 사이에 대해 불이치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제 증명 책임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컨대 주요 사실은 뭐냐면 소송의 결과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의 바탕에서 이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권리 의무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한 사실을 제가 자습서에는 증여 계약 체계 사실, 증여 계약 사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거면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툼이 있을 때. 옛날에 원님들이 재판을 했을 때는 그냥 원님이 뭐 직관적으로든 그냥 말로서 모든 거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소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사님은 심판이에요. 심판. 이게 진실을 밝히는 게임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보고서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누구 말이 설득력이 있고 누구 말이 법체계에 맞는 타당한 말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지, 옛날에 원님처럼 적극적으로 소송 과정에 개입해서 실체 진실을 파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책임은 다시 좀 지우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증명책임은 누구한테, 원고와 피고 중 누구한테, 심판자에 해당되는 판사님을 설득할 책임이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설득한 책임이란 게 뭡니까? 이 말은 설득을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니 상대방은 저한테 그 권리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는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퉈요. 그럼 권리자가 입증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 방법, 예컨대 계약서 같은 물적 증거와 증인과 같은 인적 증거 방법을 제시해서 판사님을 설득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증거들 통해서 판사님이 설득이 됐으면 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판사님이 봤을 때는 확신이 안 들어요. 오히려 이 사람 말은 거짓말하는 것 같다. 못 믿겠다. 나한테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그럼 그 불리함 묻는다? 증명책이 있는 그 권리자에게 불이익하게 줍니다. 그 얘기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책임의 문제. 누가 설득의 책임이 있냐. 설득하지 못했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받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증명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온고 피고가 있는데 당사자는 항상 소송은 온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럼 증명책임은 온고 아니면 피고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증명 책임을 부여할지는 이제 학설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학설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형화된 건 있지만 그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거다. 증명 책임이 이런 문제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될까지는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새로운 분야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결론 정도는 아시면 좋겠는데 단순히 이런 문제구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다 시험 출제 범위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시험은 이 정도 줍니다. 항상 법률행위 되면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매계약 있죠, 우리 보통. 그리고 우리가 효력요건이라고 배웁니다. 효력과 관련된 요건들입니다. 일단은 대리권이 일단은 효력요건과 관련된 겁니다. 대리권. 배운 것 중에서는. 근데 성립요건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죠.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은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립 요건은 기억하시기에 성립이 되면 원칙입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설명하냐면 권리. 항상 제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당신의 권리가 근거는 뭔지 근거를 묻습니다. 주장을 하게 되면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권리,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권리나 의무 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근거가 있겠죠. 제가 항상 이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를 항상 묻지 않습니까? 근거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 근거는 크게 계약,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의사표시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 거기에 권리에 하는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뭐란 쪽 법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법률 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는 뭐 취소권이 있다.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효력이 없다. 그러면서 그 주장하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는데 계약과 관련해서는 발생하게 되면 권리 의무죠. 계약계에 발생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면 매매계약만 성립을 주장하면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권리를 주장하게 해서 자기가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의 근거를 주장해야 하는 거죠. 내 권리는 어디에서 바탕했다? 성립 요건인 계약 체계 사실. 그래서 계약 성립 요건과 관련된 건 뭐죠?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예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성립 요건을 증명 책임이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해야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성립만 되면 효력은 발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주장하면 된다. 성립 요건 뭐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효력 요건에서 효력을 불발생, 효력 불발생이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각합니다. 효력이 불발생에만이 이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불발생, 무효다, 취소다. 효력 불발생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효죠.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에서, 해제권 행사 때는 이러한 무효나 효력을 불발생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습서를 보게 되면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큰 문단 하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 요건은 누가요?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자,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가운데 뭐가 빠졌냐면 이게 교과서적인 어떤 표현인데 성립 요건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를 주장한 사람이 성립 요건을 존재를 입증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시험에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하시겠죠? 유효를 주장한 자는 성립 요건을 왜 유효 요건을 증명하는 게 성립 요건일까? 그 가운데는 성립 요건이 성립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효력 발생을 주장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에 대해서 법률 행위의 무효 예컨대 의사표시, 흥격, 비준의 표시, 단서 조항 있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 요건에 반대로 효력 요건에 부존재, 불발생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무효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준의 표시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비준의 표시면 107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서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다. 효력의 불발생, 부존재 주장한 거죠. 그럼 누가 주장을 해야 할까요? 지금 누가 이걸 무효를 주장할까요? 의사,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이 무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 의사를 표시한 사람, 표의자가 상대방이 제가 제 의사 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예컨대 근로자 입장에서 의사 표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죠. 근로자가 사용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알았습니다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명을 해야만이 그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증명을 못하게 되면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있다. 즉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종료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107조 1항 단서와 관련합니다. 바로 밑에 방가로 2번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한 자 누구예요? 진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는 거 증명을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거다. 불이익 받는 건 뭡니까? 무효가 안 되기 때문에 유효가 된다는 거고 아까 예를 들면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근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해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을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숙지를 하시고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어떤 증명책이 있다는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나오는 출제 부분에서 좀 암기해 주십시오. 저도 이건 설명드리는 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는 포인트는 하나씩 조금씩 설명드릴 거고 조금 좀 궁금해하시면 그 포인트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 책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허위 표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